투기과외지구 합니다. 예, 지정권자가 전국을 대상으로 옛날에는 국장만 하는 거였는데 누가 들어갔어 지금? 이게 시도에서 왜 들어갔냐면 그 지역을 국장이 잘 몰라요. 그래서 국장이 시도 의견을 들어 지정해라. 근데 시도 너가 지정할 때는 남발하면 안 되니까 국장하고 협의해서 지정해라 이렇게 해놨어요. 얘도 지정 대상 지역이 나올 건데 왜 들어갔냐면 아파트 청약을 넣어서 계약을 했는데 얘가 이거를 팔고 뭘 팔았어요? 계약을 했으니까 주택 판 거예요? 분양권 판 거예요? 분양권 팔면서 계속 올라가는 거야. 그럼 못 팔게 하면 가격이 안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분양권 전매 금지 돌려놓은 게 투기과외지구예요. 그러니까 투기과외지구는 뭐 금지해? 분양권 전매 금지인데 이상한 소리야. 뭐 투기과외지구는 주택을 전매 못한다. 택도 소리 하는 거예요. 투기과외지구는 분양권 전매 금지예요. 그래서 입주자로 선정되고 나서 등기할 때까지 못 팔게 하는 게 투기과외지구. 현재 서울하고 성남의 분당하고 세종시하고 대구 수성구, 하남 광명 거기 현재 투기과외지구입니다. 근데 얘는 아까 전에 2개월 동안 청약 경쟁률 5대1, 국민주택 10대 이거 어디서 봤던 거지? 뭐 오늘까지 현재 봤던 거죠. 근데 나중에 혼자 공부하잖아요. 책을 막 뒤졌다가 앞으로 갔다 막 이래요. 이거 어디서 봤는데 막 이래요. 왜 그러냐면 전체적이 안 들어와 있어서 그래요. 투기과열지구 중에서 이런 지역 있죠. 이런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되잖아요. 그럼 이런 지역은 나중에 뭐도 지정해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분양가 상한제도 같이 때려버리겠다는 거예요. 분양가 상한제 같이 때려버리겠다. 조건이 같은 거예요. 근데 요 2번하고 3번 중에서 이해를 잘못하면 외우지를 못하는데 다음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택 공급 위축된다. 자, 공급을 안 하면 가격이 수요 공급 개론 시간에 배우죠. 나 오늘 8시까지 할 거야. 나 어차피 목은 찢어지라고 있는 거고 몸은 쓰러지라고 있는 거예요.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고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이 올라가죠. 가격이 올라갈 거가 보이면 투기하실 거죠. 쉽게 말해서 집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말씀드리는 거야. 자, 저 동네가 지금 현재 살려는 사람이 많아질 거래. 그럼 빨리 가서 사야 돼, 안 사야 돼? 수요가 많아질 때 빨리 가서 사야 돼요. 저 동네 아파트를 많이 안 질 것 같대. 그럼 빨리 사야 돼, 안 사야 돼? 그럼 공급이 위축될 것 같으면 투기 일어나겠네. 위축. 줄어들 것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투기 일어나겠지. 그러니까 분양계획이 직전보다 30% 이상 감소하거나 또는 건설하는 승인 실적 같은 게 줄었어, 전년보다. 그럼 많이 안 짓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투기 일어난다고요. 어떤 분이 위축되는데 왜 투기가 일어나냐? 부동산에 대한 투자 마인드가 없는 거예요. 투자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데 그 마인드가 없이 살아오신 거예요. 어느 동네에 사람들이 많이 이사 온대. 집값 올라가요. 집 사야 돼, 팔아야 돼. 파는 거 누구야? 눈 들어. 팔면 안 되지. 사람들이 막 이사 온다잖아요. 신도시가 생겨서 사람들이 막 들어오는데 그 집을, 땅을 왜 팔어? 수요자가 많아지면 갖고 있어야죠. 구미를 땅을 샀어야 돼, 말았어야 돼요. 구미에 있는 LG전자가 다 어디로 넘어왔어요? 파주 LG 필립스로, LG 디스플레이 단지로 넘어왔잖아요. 구미에 있던 직원들이 2,000명이 넘어왔단 말이야. 그럼 그 집값이 떨어지겠죠. 수요자가 줄었으면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럼 구미에 있는 집은 빨리 팔았었어야 돼. 계속 가지고 한번 꿈을 꾸고 그랬어야 돼. 팔았어야지. 말뜻은 수요 공급이라는 거 배워놨는데 여기다 적용 못하는 거예요. 봐봐요. 신도시 개발이나 전매행위 성행으로 투기하고 주거 불안의 우려가 있다. 주거 불안이라는 건 주택이 많지 않다는 얘기죠. 보급률이 만약에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떨어졌어. 떨어져. 이하. 자가주택 비율이 떨어져서 살려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투기 일어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이걸 이상으로 하면 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래요. 이건 평균 이하니까 살려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분양권 전매가 많아질 거다. 묶어라 이 뜻이에요. 이해는 되신 거죠? 이런 식으로 대상으로 묶을 건데 특이하게 타당성 검토가 1년마다 합니다. 아까 5년마다 하는 거 5개 있었죠. 1년마다 하는 거 딱 하나 뭐예요? 투기과외지구. 네, 이거 하나 기억합니다. 됐고 그 다음에 뒤로 한 장 넘기시면은 거기 주택법에서 제가 이거 비교표 만든 게 하나 있는데
맨 위에 보시면은 거기 맨 위에 부대복리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거? 요 아파트 단지에 이 아파트 단지에 주택만 지는 거 아니고 주택에다가 상가도 짓고 테니스장 짓고 경비실 짓고 하죠. 그럼 이제 주택은 주택이지만 상가는 부대 시설이냐 복리시설이냐 이걸 구분하는 거예요. 복리시설은 148개, 부대시설 154개. 어느 거 할래요? 그래도 얘가 좀 적으니까 얘를 할래? 네. 안 돼. 얘는 사람이 들어가면 다 복리고요. 사람이 못 들어가면 다 부대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가서 뭔가 한다 그러면 뭐예요? 복리. 사람이 못 들어가면 부대. 해볼까? 피레침. 부대. 죽으려고 거기 들어가려고? 네. 피레침은 뭐예요? 부대. 어린이 놀이터. 복리. 경비실. 복리 같잖아. 복리 같은데 여기 충성하고 공중이라고 써있죠. 이 충성 부대. 공중부대라서 요 둘이 시험이 잘 나오는 거예요. 단지에서 충성하시는 분 누구죠? 경비실랑 관리사무소장이 받아줘요. 그래서 경비실하고 요거 관리사무소는 뭘로 빼 있어요? 그게 맨날 시험에 경비실이 맨날 답이거든요. 아, 이거 다 외우려고 하면 안 되니까 사람이 있으면 뭐고요? 복리, 없으면 부대. 충성하는 분 뭐예요? 부대. 그리고 공중부대라고 해서 공중화장실하고 공중전화박스는 부대로 가 있어요. 그럼 요거 빼고는 다 있냐 없냐로 구분하면 다 풀 수 있어요. 그리고 단지 안에 있는 기관시설하고 단지 바깥에 있는 기관시설을 연결한다. 그럼 뭐라고 그래? 간선시설이라고 그래. 도로 연결한다. 뭐 상하수 연결한다. 전기가스 연결한다. 우체통 연결한다. 그러면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간선시설. 그리고 아파트 보면 주공 1단지, 주공 2단지 이렇게 써 있죠. 신도시 가면 501동, 502동 나오다가 여기는 601동, 602동 나와요. 그럼 5단지, 6단지라는 얘기죠. 그 사이에 일반 도로가 20m 이상이 지나가 버리면 단지 구분을 해버려요. 몇 미터 이상 일반 도로? 벽의 단지로 봐요. 그리고 이게 도시계획 예정도로면 8m 이상일 때. 그리고 이게 고속도로 지나가면 이거 관리하다가 이거 관리하려면 죽으면 무릎 쓰고 뛰어야 돼요. 이거 관리 힘들잖아. 그래서 두 개 단지로 벽의 단지를 보겠다. 그래서 고자철이라고 그래. 구자철 말고 뭐? 그래서 여기 국가대표 구자철 이렇게 써주세요. 국가대표 뭐야? 구자철. 구자철 다른 말로 고자철이라고 그래. 그래서 국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철도. 요거 지나가면 각각 뭐로 나눠요? 벽의 단지. 그다음에 전국 한 바퀴 도는데 자전거 타고 20일 걸린대. 그래서 8도 20일이라고 그래. 따라해봐. 8도 20일. 하지마. 나 혼자 할 거야. 실력은 나만 들어요. 8도 20일. 8m 이상의 도시계획 예정도로랑 20m 이상의 일반 도로인데 얘는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15m의 일반 도로로 분리되면 벽의 단지로 본다. 아니죠. 몇 미터 이상 돼야 돼? 10m의 도시계획 예정도로 분리되면 하나의 단지다. 그렇죠. 벽의 단지죠. 8m 이상이니까. 정신 못 차리는데. 그 시험 문제 그렇게 나온다고. 8도 20일 외워봤자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면 의미가 없어서 8m 이상으로 도시계획 예정도로 구분이 되면 벽의 단지로 본다. 20m 이상 일반 도로로 구분되면 벽의 단지로 본다. 그리고 아까 국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철도로 구분되면 무슨 단지로? 벽의 단지로 본다. 여기 이제 그거고. 그러면 아까 부대시설, 복리시설, 단지 안에 그 기관시설 연결, 동종의 같은 시설 연결하면 무슨 시설? 간선시설이에요. 그러면 요거를 연결하는 시설이고 하나 더 볼까? 아까 제가 아파트 연립 다세대 할 때 아까 하나 빠진 게 무슨 사가 빠졌죠? 응? 무슨 사가 빠졌잖아. 기숙사 빠졌죠? 기숙사 주거는 가능합니까? 주거는 불가능합니까? 주거는 가능한데 주택의 분류에는 안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주거로 간해서 주거에 준해서 관리한 데서 뭐예요? 준주택이라고 해서 준주택 고기노라고 그랬는데 따기노에서 여기 다중생활시설 고시원하고 기숙사하고 노인복지주택하고 오피스텔은 주택 분류에는 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뭘로는 가능하냐면 주거로 가능해. 그걸 우리 한꺼번에 부를 때 준주택이라고 그러는데 시험장 가면 여기다가 여인숙 넣어놓고요. 모텔 넣어놓고 호텔 넣어놔요. 주거로 쓰는 거예요? 잠시 머무는 거예요?
주거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준주택이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중 준주택이 아닌 것에서 답이 여인숙, 여관 이게 답이었어요. 그럼 이건 외우는 게 아니라 주거로 쓰이냐 안 쓰이냐를 물어보는 거니까. 그리고 아까 국민주택, 민영주택 구분할 때 국가가 지으면 뭐예요? 국민주택. 국가 돈으로 지으면 국민주택. 주택도시기금 지원받으면 국민주택. 단 규모를 얼마 이하로 지어라? 85 이하로.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 안에 넣으면 100. 이거 아니면 다 뭐라고 부를래? 민영. 그래서 요거 분류하는 걸 내거나 아니면 기타 용어 정의 낼 때 장수명 주택, 에너지 절약형 주택 이런 것들은 정의만 읽어두시면 돼요. 외울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사업 주체가 그 미더 애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등록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공동사업 주체는 같이 하니까 등록해요, 등록 안 해? 아니, 그러니까 얘는 시험에서 낼 일이 없어요. 근데 네가 혼자 할 건데 연간 몇 개 이상? 등연한 20개. 등록 기준 연간 20만 하면 등록해야 되는데 이 등록업자가 야, 너 그래도 자본금 얼마 있어? 했더니 아, 저요? 저 3억 있는데요. 그럼 자본금은 몇 억? 개인일 때는 자산평가액 몇 억이요? 6억. 그리고 각 분야 기술자 1인 이상이 갖고 있으면서 사무장비 확보할 수 있는 면적만 갖고 사무실 갖고 오면 된다. 그러면 국토부 장관 등록이 가능한데 이 등록한 애가 시공까지 하려면요. 요게 5억으로 요게 10억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시공까지 하려면. 일단은 3억, 6억이 있는데 얘가 등록한 애가 시공까지 하려면 자본금이 5억으로 바뀌어요. 2배니까 10억이겠지. 그거 하나랑 그다음에 등록 기준 앞에 꼭 무슨 단어 붙는다고? 근데 시험 나가면 이 연관이 빡 해서 뺏어내요. 그래서 등연화로 기억해야 돼. 등연화, 김연화, 등연화. 등록 기준 어떻게 해요? 연간 20만. 그리고 내가 만약에 사업 주체가 돼서 사업을 시행하려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때 원칙은 시도 대장인데 면적이 얼마 미만일 때 10만. 그럼 누구한테 위임한다? 시장원수. 국장이 하는 사유 정도만 기억해두면 되고 얘 매년 안에 착수할 것 5년. 안 하면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 취소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시공하고 감리는 나중에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내진 않아요. 그리고 여기 아까 전에 국가 등인 사업 주체가 만약에 국민주택 짓겠다 그러면 수용 권한 줍니까 안 줍니까? 줘요. 근데 등록업자는 수용 권한을 줄 수가 없어서 애들이 무슨 받기를 하요? 그래서 알받기 막으려고 무슨 청구권 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80% 이상 권 확보했다. 매도리 이상 협의하고 협의 성립이 안 되면 정당보상법 시가 단 지구 단위기 결정일로부터 몇 년 이내. 근데 95% 이상을 권은 확보했다 그러면 무슨 소유자로 바뀌어요? 그거 하나 바뀐다는 것만 알면 돼요. 개념 딱 파악해놓고 이제 암기 들어가면 되지. 그리고 이제 공급 파트하고 리모델링 파트 중에서 공급 파트에서는 이거는 제일 많이 나올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일단 요 5개 중에서 요거 딱지 매매하고 저당권 설정 있죠. 요 2개는 이렇게 묶으세요. 저 입주자 저축은 안 나와요. 안 나오고 딱지 매매 금지 아니면 저당권 설정 제한 요 둘 중에 하나가 나올 거야. 그 다음에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아까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주택 팔지 말라고 그랬어요? 분양권 팔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뭐 분양권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뭐 할 때까지 분양권이지? 그래서 이제 이 등기 완료할 때까지인데 이게 아무리 길어도 5년은 초과 못 해요. 그래서 요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전매 금지가 나오는데 계약을 선정된 날부터 등기할 때까지는 못 판다. 단 그게 몇 년은 초과는 못 한다. 5년. 그리고 요 딱지 매매 위반할 때랑 투기과열지구 전매 위반할 때는 3년 3천인데요. 이거 두 가지 딱지 매매 전매 금지 위반은 3년 3천인데 대부분이 2년 2천으로 됐거든요. 그래서 2년 2천이 13개인가 있어. 4개가 3년 3천이야. 그럼 4개를 외워야 될까? 14개를 외워야 될까? 나중에 이제 벌칙은 3년 3천짜리 하나 외우고 가면 살 붙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리모델링은 최근에 2번 나오고 안 나오고 있으니까 리모델링 개념만 아시면 되는데 재건축이 좀 완화되어 있을까요? 리모델링이 완화되어 있을까요? 리모델링. 재건축은 투기가 좀 많아서 국가는 뭐를 많이 권장하고 있어요? 리모델링이니까 동의요건이 완화되어 있는데 각 동별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어때? 전체 소유자는 얼마? 3분의 2. 이 한 동만 리모델링 할 때는 동 전체의 3분의 1만 얻으면 돼요.
근데 재건축은 각 동별 과반수의 전체 동의 4분의 3, 면적도 4분의 3 얻어야 되잖아. 근데 리모델링은 4분의 3이 아니라 얼마예요? 4분의 3이면 75%잖아요. 66%예요.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좀 더 완화해 준 거지. 동의 요건이 약해서. 근데 여기서 동의 안 한 애들한테 어떻게 하죠? 강제로 수용할 수가 없으니 매도 청구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재건축 조합 동의 안 한 자,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자한테는 뭐 한다? 매도 청구. 그거 하나만 기억하면 되고, 리모델 관련된 절차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조합인데, 조합의 경우에 이게 3개 조합이 있는데 혹시 모르니까 요 표 있죠? 요거 별표 좀 해놓으실래요? 가운데 있을 거야. 요거 하면 거의 끝났네. 보세요. 여기 지역 조합하고 직장 조합하고 리모델링 조합이 있는데 동일 지역에 6월 이상 거주한 자들인데 주택 마련하려고, 동일 직장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집을 마련하려고 한 거니까 집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그래서 무주택 세대주여야 되는데 있어도 하나는 괜찮아. 얼마 이하짜리? 그러니까 조건이 둘 중에 하나만 해당되면 돼요. 그런데 직장조합은 건설을 하는 애도 있지만 국민주택을 건설한 걸 공급만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얘는 건설하는 게 아니니까 인가까지 받을 필요는 없어서 신고로 가능한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건설하려면 당연히 조합서 인가를 받는 건데 공급만 받게 한 조합은 뭐로 가능하다? 신고. 그래서 이걸 줄여서 건인 직공신고래요.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어요. 건설하려면 뭘 받대? 공급만 받는 경우는 뭐로 가능하다? 신고. 그리고 하나 더 할게요. 국민주택은 집이 있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없는 사람이 받아야 돼? 그래서 얘는 공급받기 위한 직장조합의 조건은 무주택자의 한한다가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85 이하의 한 채를 가져도 가능하다고 그랬잖아. 근데 공급을 받는 거는 국민주택을 공급받는 조합이에요. 그럼 걔는 집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공급받기 위한 조합은 누구에 한해서? 무주택자에 한해서. 저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 그리고 리모델링은 결의에 찬성하면 되니까 몇 명 이상이어야 된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의 찬성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 3개 중에 내 거가 있습니다. 내 거가 뭐죠? 내 거. 사고 팔아도 되는 거. 리모델링은 내 거니까 사고 팔아도 되잖아요. 근데 얘는 내 게 아니라 지위예요. 그래서 지위 양도를 일정 기간 동안 못하게 조합 설립 인가 난 날부터 요거 사업계획 승인 받을 때까지는 교체 신규 가입이 안 되게 돼 있는데 요거에 대한 예외가 있긴 있다. 그래서 예외 규정이 하나 있는 거고, 그리고 나서 사업계획 승인 받고 몇 년 안에 착공 들어가면 돼? 5년. 안 하면 승인을 뭐 할 수 있다? 취소. 그래서 요게 교체 신규 가입 금지가 해당되는 건 누구하고 누구만? 지역 직장이 이건 내 거잖아요. 리모델링 조합에 동의한 자로부터 샀다. 난 뭐 한 자예요? 동의한 자예요. 그러니까 리모델링은 사고 팔아도 되는데 얘는 일정 기간 동안 신규로 뭐 교체한다거나 가입하는 게 금지되어 있는데 예외는 있다만 하시면 돼. 그리고 아까 오른쪽에 이거 아까 한 것 같은데 상환 들어가면 기명이에요, 무기명이에요? 사채니까 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이네. 그러면 회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LH랑 등록업자인데 누구를 못 믿어서? 넌 지급보증 받아서 국장승인 얻어라. 무슨 식 증권이에요? 근데 주택을 받을 수 있는 증서라 양도가 된다 안 된다? 근데 양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반드시 명의 이전해야죠. 그래서 양도가 중도상환이 원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환기간은 몇 년을 초과 못하고? 3년. 회사채니까 무슨 법 바뀌었네? 상법. 이 법이 없을 때 상법 중 사채 발행 규정을 준용한다는데 시험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주택상환사채는 상법을 우선 적용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상법에가 있어야지. 왜 주택법에가 있어? 이 법을 적용하고 없으면 상법을 준용한다 이렇게 해야죠. 말 이해되는 거죠? 됐어. 그 다음에 요거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은 이거 시험에 개정되고 한 번도 안 나왔거든요. 요거랑 세대 구분형 주택은 한 번 나왔고 한데 얘는 아직 한 번도 안 나와서 요거는 이제 그 중개업자가 중개를 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주택만 사고 판 거라서 그래서 안 내는 것 같은데 이건 나중에 개념만 파악하면 되니까 한 번만 읽어두셔도 되니까 그렇게 막 열심히 외울 필요는 없어요. 제가 칸은 되게 많은데 뺄까 하다가 칸이 남아서 넣은 거거든요. 그 칸이 남았는데 모를까 하다 얘 넣은 거야. 한 번도 안 나왔으니까 넣어놓은 건데 혹시 모르니까 한 번만 읽어두시고 너무 집중해서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됐고. 자, 이제 농지법에서 꼭 알아야 될 거.
농지법 몇 문제 나온다고 그랬죠? 몇 번 찍으라고 그랬어요? 5번. 5번 찍는데 무조건 농지법 5번이 답이 하나예요. 무조건 하는데 우리는 두 개를 다 맞춰야 되니까. 그중에 소유하고 이용하고 보존 중에 무조건 어느 파트는 한 문제 나와요? 소유 나와. 그중에 대표적인 게 상한제가 제일 많이 났습니다. 이거 상한제. 체험 얼마까지? 체험 얼마? 1,000. 왜 1,000이야? 그러면 농업인이 되려면 땅을 얼마 이상 소유해야 농업인이 되죠? 농업인이 되려면 땅 얼마? 1,000. 1,000 이상 가지면 농업인이 되니까 체험 영농은 농업인이에요? 농업인 아니에요? 그럼 1,000 이상 가지면 농업인 되니까 미만 가져야지. 상한제가 미만이라는 거랑 기억하셔야 돼. 근데 엄마, 아빠, 아들, 딸에서 4,000 가지면 안 되니까 세대 구성원 각각이 전부가. 그리고 상속은 농업을 종사 안 하는 애일 때만 얼마까지? 1만. 8년씩이나 농사 짓다 인농하니까 가지고 있던 땅이 얼마까지만? 1만. 요게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그 두 번째로 많이 나왔던 게 농취증인데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야 상한제를 다 폐지시켰는데 그럼 너 농사 지려면 능력이 되는지 시군면한테 확인받아라. 따라해보세요. 시구읍면장, 시구읍면장, 시구읍면장. 몇 명이에요? 4일 안에 발급해 주는데 얘가 농업 경영계획서를 봤더니 이 정도면 농사를 지어도 되겠다라고 인정이 되면 내가 발급해 줄 건데 이게 경영계획서를 안 받고 하는 경우에는 볼 게 없으면 며칠 안에? 그 중에서 현관펜은 여기다 있어요. 바다야에다가 현관펜 하시고 최하커신 1,500에다 해놓으세요. 문제 나오면 항상 얘가 답이라서. 자, 농취증은 받아야 되는 애 중에서 대표적인 애가 당연히 농업인은 농취증 있어야 되는데 체험용농 있죠. 체험용농 농취증 있어야 되는데 경영하는 건 아니죠. 경영계획서는 작성하고 작성 안 하고 학교가 취득하는 게 실험 목적이 뭔지 농지전용 허가받을 때 왜 바꾸는 건지 농지전용에서 신고하는 거 왜 신고하는 건지 1,500 미만의 개발농지는 무슨 목적으로 하는 건지 이건 경영계획서는 작성하고 안 하고? 안 하고 발급받을 수 있는 사유라서 최하커신 1,500은 농취증은 뭐 하되? 발급을 받되 뭐는 작성하지 않는다. 그래서 며칠 안에 준다. 요게 제일 많이 나온 질문이에요. 요거 하나 기억해주세요. 경영계획서 최하커신. 안 그러면 밑에 17개 외워도 되는데 17개 외울 필요까지도 없으니까. 됐고 그 다음에 여기 농지를 취득해서 겨우겨우 취득했더니 이 자식이 이용을 안 하네. 이용 안 하면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처분해야 돼. 처분 사유 해당이 되면 1년이라는 기간을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1번부터 요 8번에 뭐 목적 때 이용하지 않았다. 미착수 2년 동안 안 했다. 상한을 초과했다.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했다.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 안 하고 있으면 이거 갖고 있을 필요 없잖아요. 농지 갖고 있어야 돼요. 처분해야 돼. 근데 처분하게 되면 의무기간을 1년 줍니다. 그러니까 요 1년이라는 의무기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간 동안 처분을 안 했어. 안 하게 되면 한 번은 봐주겠다. 몇 개월 안에는 처분하세요? 그래서 6월 안에 처분할 거를 명령했는데도 안 하면 이행할 때까지 계속 때리는 걸 뭐라고 하죠? 연 1회. 아까 분명히 베낀 거는 연 1회씩이 됐어요. 토지가액의 몇 프로를? 계속 연 1회씩 계속 때리다가 이행을 하게 되면 이미 부과된 거는 반드시 징수하지만 이후 거는 중지하겠다. 근데 나쁜 놈이야? 착한 놈이야? 그래서 얘가 안 팔리는 걸 어떻게 해? 그러면 내 땅 사주세요 라고 하는 거 뭐라고 그랬지? 그럼 매청구는 농업 전문기관이 여기 현관펜 하세요? 한국농어촌공사이다. 시군구한테 하는 게 아니라 농어촌공사한테 하는데 얘는 비싸게 사야 돼요? 비싸게 살 필요가 없어요. 그죠? 나쁜 놈이잖아. 그러니까 뭘 기준으로? 공시지가. 근데 낮아요. 실제 거래 가격이. 그럼 뭘로? 낮은 걸로. 여기까지만 하면 돼요. 됐고 아까 이행강제금은 처분 명령을 받고 이행 안 했을 때 문서로 개고하고 토지 가격의 몇 프로를? 20%를 이행할 때까지 연 몇 회? 1회. 부과를 하겠다. 이의 있으면 30일 이의 제기하고 안 내면 강제 징수한다. 이게 이행강제금이에요. 그럼 이제 보전 파트로 가시면 밑에 용어 정의 중에서 제일 잘 나왔던 게 일단 농지 개념하고 농업인이에요. 그래서 농지란 지목 따지고 안 따지고 안 따져요. 불문하고 현재 경작을 하고 있거나 단연성 식물 재배하고 있으면 농지인데 아닌 제외가 잘 나오니까 여기다 현관펜 하셔야지. 별표.
제외. 농지가 아닌 거. 일단 전답과서는 아닌데 경작 기간이 예를 들어서 3년 미만이다. 지목이 아닌데 3년 미만이면 농지를 안 보겠다는 거예요. 몇 년 이상 하면 농지를 보겠다. 그래서 지목도 아니고 기간도 짧으면 농지 아니에요. 몇 년을 기준으로? 3년. 3년 이상일 때는 뭐로 본대? 농지. 이번에서 조심할 거는 임야는 100년을 짓든 5년을 짓든 분명히 얘는 임야인데 뭘 받아야 돼요? 산지전용 허가 없이 100년을 하면 그냥 임야야. 산지전용 허가를 받으면은 그때는 뭘로 봐요? 농지. 그래서 임야는 반드시 뭘 받을 것? 산지전용 허가. 받으면은 농지인데 안 받으면 임야로 보겠다. 초지가 뭐죠? 초지? 초지는 농지예요? 초지예요? 초지가 뭐예요? 초지. 초지는 농지야? 초지? 초지가 뭐예요? 초지. 초지는 농지예요? 초지예요? 초지가 뭐예요? 초지는 농지가. 초지가 뭐예요? 초지. 초지인데 농사 지은 지 6년 됐어. 초지. 거기서 또 3년 넘어가면 안 돼요. 몇 년 졌다고? 5년을 짓든 몇 년을 짓든 초지는 뭐예요? 초지. 초지 전용 허가를 받은 후에 농사 지면 농지로 보는데 초지는 무조건 초지로 돼 있어요. 됐고 이거를 가지고 너 직업이 뭐니 했더니 저 농업인인데요. 그러면 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농업인으로 본대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1090 330 120 120 1090 330 120 120 1090 330 120 120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올 때 뭘 틀리게 하는지 잘 보세요. 땅을 1000 이상 소유하고 농사지면 농업인으로 본대. 그럼 1000 이상 가지면 농업인 되니까 아까 상한제 할 때 체험 용도가 얼마 미만이 된 거예요? 1000 미만이야. 근데 농업은 90일인데 여기 축산업은 며칠이에요? 그러니까 출제한 사람 이거 바꿔내는 게 일이겠지 뭐. 농업이 이렇게 힘들댔어요. 축산업 이게 힘들다고 그랬어요? 농업이 힘드니까 농업은 며칠만 일해도 농업인은 농업인을 보겠는데 축산업은 이것만 하는 거잖아요. 말해. 며칠 일을 더 하라고? 30일. 그래서 며칠이에요? 120일. 그리고 완전 무시하는데 연간 판매기라고 되어 있는지 월간인지 보세요. 연간 110만 원 벌면 농업인이래. 이거 완전 무시한 거예요. 시험장에서 이거 100만 원으로 꼬실 겁니다. 연간 얼마예요? 120만 원. 그리고 비닐하우스는 얼마예요? 330. 뭐 고정식, 온실, 버섯 재배사 얘네 크기가 얼마 이상일 때 330제곱미터 100평 이상이면 농업인으로 보겠다. 그러면 이제 결론 드릴게요. 거기 들어보실래요? 너 직업이 뭐야? 했더니 농업인인데요? 땅 얼마 있어? 그럼 얼마? 연간 얼마 벌었어? 축산업하고 농업 중에 어느 게 힘들어서? 농업 며칠? 축산업은? 비닐하우스. 오케이. 그럼 이 사람 직업이 뭐래요? 농업인. 그리고 내가 내 힘으로 농사를 짓거나 2분의 1 이상을 농사를 지면 작용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오른쪽 가시면 대리경작 제도라는 거는 경작하는 사람이 경작을 게을리하니까 너 대신에 얘를 지정하겠다예요. 그럼 이제 농지를 놀리는 거를 휴경농지라고 그래요? 유휴농지라고 그래요? 그쵸. 유휴농지야. 휴경농지는 쉬는 거니까. 그럼 유휴농지를 갖고 있는 소유자가 농사 안 지면 시군구가 야, 너 농사 안 질 거니까 대리경작지 할 거야 라고 예고하면 요 예고가 이의신청 기간이에요. 며칠 정도 줘요? 10일 안에 이의신청 해야 되는데 봤더니 이거는 농사 너 안 진 거 맞잖아. 그럼 이제 7일 안에 통보하고 대리경작자 지정하는데 경작 게을리했는데 얘도 게을리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1순위를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으로 지정하겠다. 근데 얘가 만약에 못한다 그러면 학교나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농지법에서 가장 좋아하는 숫자는 3년하고 몇 년 좋아해요? 8년 좋아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3년 이상 해라 이렇게 돼 있고요. 8년이나 했어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웬만하면 얼마 해라? 몇 년? 8년 작용, 8년 이상 했어? 이농할 때 와, 너 농지 1만 가지 갖게 해줄게 이거예요. 얼마나 최소는 해라? 그럼 대리경작 기간은 몇 년은 줘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게 따로 정함이 없으면 3년 줘야 돼요. 임대차를 할 때도 몇 년 이상은 줘야 돼? 3년. 정하지 않아도 몇 년? 3년. 그래서 농지법은 3년 되게 좋아해요. 지목이 아닌데 몇 년 농사 지면 농지 보겠다. 그래서 3년하고 8년 좋아합니다. 보세요. 따로 정하지 않으면 몇 년 줄 테니까 3년. 네가 경작하고 농작물을 다 먹어 그러면 누가 열받아요? 조인이 열받잖아. 그럼 여기서 나온 쌀에 10가마 나오면 그때 몇 가마 갖고 가다가 허리 부러졌다고 그랬지? 2가마. 그래서 1가마로 줄었어요. 1가마면 몇 프로예요? 10%.
옛날에 20%였다가 지금 10%로 줄었어요. 한 다리로 두 다리로. 두 다리로 질질 깔다 끝. 두 다리면 몇 달? 아, 두 다리 몇 달래? 두 달래. 한가마 몇 프로? 10% 지급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두 달 안에 10% 지급하면 얘가 감사합니다 이러면 좋지만 안 먹어 그러면 가지고 와야 돼요, 던져야 돼요. 법원에다가 공탁해놔야 돼요. 그래야 치료지급 의무를 이행했기 때문에 중도 해지 안 됩니다. 근데 경작자가 대리 경작자가 수확량을 지급하지 않거나 본인이 직접 안 하겠다고 신청하거나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거나 경작을 얘가 게을리하면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중도 해지 가능합니까? 네. 끝. 그다음에 이거 별표 하나 하고 갈까? 전용 허가 취소에다 현관펜 하시고요. 여기 6번에 현관펜 조치 명령 위반에다 현관펜 하세요. 취소 사유인데 다 취소할 수 있다는데요. 6번에 조치 명령 위반 밑줄 쳐놨죠. 거기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어요? 취소하여야 한다요? 할 수 있대요? 근데 자꾸 외를 말고 다른 거를 하여한다로 꼬셔요. 그래서 조치 명령 위반이 반드시 취소인데 뭐 예를 들어서 2년 안에 착수 안 하면 취소하여야 한다 이렇게 꼬셔요. 그럼 이거 아닌데 하고 찍으면 돼. 그래서 조치 명령 위반이 뭐예요? 반드시 취소예요. 뭐라고요? 조치 명령 위반 반드시 취소. 조치 명령 위반 뭐예요? 반드시 취소. 요거 하나랑 아까 건축법에서 세 가지 반드시 취소 있었죠. 그 네 개만 반드시 취소고 얘 빼고 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럼 이제 취소란 말 나오면 다 할 수 있다는데 내가 외운 게 아니다. 그럼 다 틀린 거예요. 지금 체계도 강의를 왜 하는 거냐면 전체의 내용 중에서 네 개는 반드시 취소하는 건데 나머지는 아닌 거래. 그럼 얘를 안 외워도 되잖아요. 그 네 개를 외워두고 나머지 할 수 있다고 밀어버리면 오지선다에서 답 찍을 때 되게 빨라. 내가 외워놓은 게 아니면 틀린 거니까. 그래서 하는 거거든요, 이거. 난 이제부터 힘 좀 들어왔는데 이제 다 빠졌어 힘이. 나 이제 시작인데. 마지막 하나. 오른쪽에 농업진흥지역 있죠. 얘는 제일 잘 나오는 게 지정권자라 현관펜 여기다 하세요. 시도지사. 시도지사에 현관펜 하세요. 농업진흥지역이라고 써 있는 거. 이게 시도지사가 야 여기는 농사만 지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농어촌 식품정책심의위원회에 심의 거쳐서 농장 승인 얻어 지정하는 건데 지정하게 되면 농업진흥구역하고 농업보호구역 두 개로 나눠져요. 진흥구역은 뭐만 지라는 거예요? 농사만. 그래서 농지가 집단화란 말 나오면 뭐예요? 진흥구역. 환경, 수질오염 방지 이거 나오면 뭐예요? 보호구역이에요. 규제가 제일 센 놈이 어디? 진흥구역. 그래서 노른자위고 얘는 흰자위라고 보시면 돼. 그럼 여기서 대한민국의 모든 땅에다 지정하는 건 아니고 주상곡에다가 지정하면 개발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녹간 농자만 가능한데 서울시가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밑줄 치세요. 특별시 녹지 제외. 그래서 녹간 농자를 대상으로 시도지사가 지정을 하게 되면 농업진흥지역 지정되는 순간 농업 외에는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A란 애가 있었고 B란 애가 있었는데 누가 좀 억울할 것 같으세요? 둘 다 농지 갖고 있었는데 누구는 땅값이 떨어지게 생겼네. A가 땅값 떨어져요? B가 땅값 떨어져요?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A하고 B 중에 가만히 농지를 갖고 있었는데 B는 농업진흥지역이 지정이 된 거고 A는 지정이 안 됐어요. 누가 열받겠냐고. 여러분이 A하고 B였을 때 여러분이 B면 기분 좋을 것 같아요? 내 땅이 농업진흥지역이 돼버렸어. 농사 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야. 기분 나쁘죠? 근데 팔려고 했더니 팔리지도. 그럼 내 땅 좀 사주세요라고 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나온 게 매수청구예요. 그럼 매수청구할 때 얘는 나쁜 놈인가? 아니야. 그럼 얘를 공시가 기준하면 얘 열받죠. 그냥 가격 기준이 감정가격. 그래서 농업진흥지역 안에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있으면 한국농어촌공사에 똑같이 매수 청구할 수 있는데 나쁜 애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가격으로? 그렇죠. 감정가격 기준으로 매수 청구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걸 공시가로 꼬셔요. 네, 아까 어디서 나왔거든. 제 말 이해됐죠? 그러니까 체계도 강의를 하는 주 목적은 뭐냐면 여기서도 나왔고 저기서도 나왔는데 어디 있었는지 그걸 찾아가는 게 일단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암기는 비교하면서 하면 되니까. 근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는 맨날 앞그렸다고 뭐 가로 안에 뭐 쓰고 이러다가 시간 다 보내면 내 머릿속에 남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 연습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한 번만 더 할게요. 누가 지정한다고요?
근데 나중에 농장이라고 그러면 또 막 이래요. 이거 농업 진흥지역이잖아. 이거 홍시라고 홍시. 따라봐 홍시. 농업 진홍시도지사. 네, 창피해요? 진홍지역이에요. 진홍시 시도지사인데 나중에 하면 이게 농장으로 꼬신다고. 이거 하나 기억하시고 그리고 내 땅이 두 개에 걸쳤을 때 진흥구역이 셉니까? 보호구역이 셉니까? 진흥구역이 세. 근데 요 땅의 면적이 되게 작아. 그러면 약한 걸 쏘게 해주겠대요. 내 땅이 두 개에 걸치면 센 데에 들어간 게 좀 작으면 약한 거 적용해 주겠대요. 이게 330 이하면 약한 거 적용해 준다. 지금 저 안과 밖에 걸쳤어요. 이 안에 들어간 게 얼마 이하일 때? 330제곱미터 이하면 약한 거 적용해 주겠대. 만약에 진흥구역에 300, 보호구역에 700이 걸쳐 있을 때 행위 제한 적용은 어떻게 되는가? 1000제곱미터 전체가 보호구역 받는다가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는 안 돼요. 얘가 얘 따라가면 좀 이따 얘 자살합니다. 그러니까 센 데 들어간 거 완화해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 면적이 안 되면 뭐 약하게 쏘게 해주겠다. 그래서 기준 잡은 게 얼마 잡았다는 것만 330. 그게 농업 진흥지역입니다. 됐어요. 고카시. 자, 그럼 여기 하나 더 볼까? 아까 1페이지에 있던 게 이거예요. 1페이지로 가시면 2페이지인가? 세로로 되어 있던 거 있었을 거예요. 세로로 되어 있던 거 하나 있죠. 그게 이제 여기 순서 보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시간이 날 때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제일 먼저 국토계획법에 광역도시계획이 있고 그 밑에 도시군계획은 기본계획, 관리계획 나눠지고 절차가 밑에와 같다 이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도시군계획의 내용 중에 도시군의 내용 중에 사적 개발하고 공적 개발로 나눠지는데 사적 개발 안에 내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때 이 대상이 허가 대상이고 관리계획 이반권자가 특광 특특시구니까 이분한테 허가 받아라. 그리고 공적 개발은 세 가지가 있었는데 세 가지 계획 중에서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있었죠. 도시군계획 시설사업하고 밑으로 가면 도시군계획 사업 중에서 개발 사업하고 무슨 사업 있었어요? 요 세 가지가 도시군계획 사업 세 가지인데 요 세 가지는 사적이에요, 공적이에요? 공적. 요거는 사적 개발행위인데 이게 국토계획법상 이 도시공간 내용에 맞아야 돼요. 용도지역의 정의에 맞아야 되고 지구에 맞아야 되고 구역에 맞아야 되고 행위제한 규제를 다 받는데 그거에 맞을 전제하에 이거 허가받아 가능한 겁니다. 근데 공적개발행위 같은 경우는 수용도 가능하죠. 그래서 아까 공지법상 사업인정 간주되는 게 날짜가 다 달랐는데 도시공계획 시설사업은 언제? 나 오늘 뭐 한 거니? 내가 10시부터 지금까지 내가. 도시공계획 시설사업은 시시계획인가? 도시개발사업은 미리 준댔어요. 토지 세부 목록 고시할 때. 이 정비사업은 언제? 사업시행인가? 이 주택법은 언제? 사업계획서에서 제가 빨간 색깔로 해놓은 거 그래서. 빨간 색깔 안 돼 있나? 돼 있어요. 화살표 다 해놨잖아요. 눈치 빠르면 대충 보고 대답했어야지. 예. 그럼 여기 사업인정 간주되는 시기고 재결 시정 기간은 모두 다 사업 시행 기간까지 다 그 얘기고 그 중에 사업 방식 내용이고 사업이 세 가지인데 사업 방식의 내용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왼쪽에 도시공계 시설 채권하고 여기 그 시설 채권 말고 우리 새로 들어간 게 이제 우리가 직접 위반 해제 결정 신청할 수 있었던 거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전체 내용의 사업 관련된 내용이고 그다음에 시간 날 때 자주 보고 그다음에 이제 외우는 건 이제 요약집 좀 있으면 나올 거 아닙니까? 요약집 보면서 정리하면 돼요. 기본서는 나중에 참고서로 이제 찾아보면서 가면 되고 제가 기본서 쓸 때 거기다가 다 넣어놨잖아요. 다 넣는 이유는 기본서인데 찾았는데 없으면 안 되잖아. 근데 우리는 나는 100점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약집만 달달해도 돼요. 요약집 달달해도 8점 충분히 넘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것만 달달해서 보고 그 문제도 이제 풀어야 되니까 나중에 시할부 관련된 거는 기출 났던 것 중에서 또 나올 수 있는 것들만 위주로 정리해도 우리가 뭐 60점 이상 맞지 않아도 돼요. 50에서 60 차이만 맞으면 되니까 그래서 반복해서 시간 좀 빼서 좀 보시고 주로 중개사법 위주로 공부하셔야 돼. 아직까지 중개사법에 대해서 내가 70점 이상을 못 나오겠다. 그럼 어쩔 수 없이 공법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중개사법 80까지 맞출 수 있다. 그러면 내가 공법에다가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돼요. 이 공법이 다른 과목에 피해 주면 안 되니까. 자격증 따고 나서 그 다음에 공법 공부해도 되잖아. 무슨 말이 안 죠? 너무 빡세게 나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요일날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수고 많으셨고
이 동영상 보시는 분들이 뭐 질문하거든요. 뭐 질문하셨는데 질문 관련된 건 제가 다음에 라이브 강의 따로 할 때 그때 하고 오늘 수고 많으셨고 집에 가서 오늘은 푹 쉬시고 책을 보겠다 이러지 마세요. 그냥 오늘 딱 들어 쉬고 다음에 한번 다시 들을 때 한 1.2배속 들을 때 기억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들을 때는 더 잘 들어올 거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오늘 하루 힘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